크게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지관리 측면. 그래서 이 한옥을 유지할 때 관련해서 생활 집수리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전문 인력의 정보 부족하고 기술의 한계가 있고 단가가 상승해서 좀 그런 좀 전문 인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수리비가 부담된다든지 위법 증축물 발생이 다소 있다든지, 그리고 지원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금도 지금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한옥 화재 보험이 있긴 하지만 되게 비싸고, 그리고 위법 증축물이나 이런 미등록 한옥도 지역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옥 지원 제도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주택 성능과 관련해서는 한옥 자체가 이제 단열이 잘 안 되고 방음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좀 살기가 힘들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기와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필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 여러 가지 응답 사항 중에서 일단 지원금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시급하다고 하셨고, 자잘한 생활집 수리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 비용이 되게 부담된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높게 응답이 됐습니다. 이제 한옥의 전통과 한옥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이 비한옥 건물들도 좀 한옥스러운 어떤 요소들, 경관적 요소들도 적용해서 집수리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실제로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옥 같은 경우에는 나무 칠을 하고 샌딩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집수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주민분들이 수요가, 지역에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배장판 수리가 또 발생한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도배 장판 이제 한식으로 했는데 그게 다 종이다 보니까 이제 아주 다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지금. 2, 3년에 한 번씩은 칠을 해줘야지 나무가 썩지 않아요.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합당치 않은 거고, 제도적으로 이거는 제도적인 절차다, 몇 년에 한 번씩이다, 그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한옥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수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상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이렇게 한옥 업체들 만나보면 업체들은 다 그 이익에 따져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옥 지원센터 안에 전문 인력이 상주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참 그 헛돈도 안 날리고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보면은. 집은 한 번 망가지면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매년 그 집을 갖다 정기적으로 봐서 어디가 수리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봐주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90년이 넘었어요. 수리비를 지원하고 나서 20년 후에 재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2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이거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건지 도대체 해주겠다는 건지. 지원의 어떤 재지원 기간이라든지 그 지원의 기준이 실제 지역의 현황과 맞지 않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위법 증축물이 아닌 한옥이 글쎄 1, 20% 될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역사와 함께 살아온 그 증거라는 거죠. 위법 증축물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생활집 수리가 되게 필요하고 또 정기적인 수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되게 중요하게 내주셨고, 주민 집수리단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좀 흰개미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기적인 수리 점검에 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의 수리 기술이 지식이 부족하고 기존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의 기술도 되게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집수리 기술 자문을 해달라, 전문 상담소를 개설하고 또 이제 그런 운영 건축법이나 어쨌든 관련된 자문과 컨설팅에 대한 좀 내용들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수리를 하기 위한 좀
좀 공구대여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은 주민들이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좀 화재 보험료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문과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풍수재해보험은 종로 9에서 그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매년 들고 있는데 화재보험료는 워낙 고가라서 아예 또 아예 목적 업무는 잘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말 화재보험이 우리가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화재 보험료가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들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거절을 해요. 또 주민분 생활 기술자 양성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해결 방안을 의견이 나왔었어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해 주시기를 이제 한옥 자체가 방음도 안 되고 다녀도 되게 조금 어렵고 어쨌든 그 주택이 가진 특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좀 연계해서 네. 제가 아까 네네. 역사의 인식안에서 주택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거기 썼는데 네네네네. 저게 뭐냐면은 그 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밖에는 그냥 문을 하고 안쪽에는 그 샤시라고 그러나 그랬는데 진짜 200% 따뜻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주택 수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흰개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제일 좋은 거는 흰개미 화학적으로 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장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그 원목마루라든지 아니면 강화마루 같은 걸로 해서 습기가 밑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약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재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게 좋은 약재 선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방식으로 투약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약재가 피로포닐이라는 그런 약재인데 한 2년, 3년 정도 약재의 효과는 우리 기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꾸 이제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겠죠. 저는 가능하면은 신축을 할 때 좀 이렇게 돌로 띄워서. 돌로 노출시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방바닥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좋아요. 거기 대문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비가 내리치더라도 다 젖는 게 아니라 우리 배꼽 부분 이하로는 엄청 많이 젖고 위에는 잘 안 젖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칠해주는 게 좋아요. 칠해주는 게 좋고 위에 같은 경우는 굳이 1년에 일단 상 봐가면서 비가 자주 들이치는 곳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손 닿는 곳 같은 쉽게 손 닿는 곳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칠해 주시면 좋고 사다리 놓는 곳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수리를 하거나 내 돈을 조금 이제 세이브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얘기여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한옥 지원 사업이랑 또 다른 사업이 서울 가꿈주택 사업이라는 이제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 들고 온 사례집에도 이제 들고 있긴 한데요. 이 가꿈주택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택을 이제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이든 비한옥이든 상관없이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원 사업에 플러스해서 북촌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이렇게 의견 주신 거를 담아가지고 북촌 특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사업들이 발전을 해갈 수 있는 저희가 거죠.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사실 북촌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긴 했지만은 이제 한 번 더 다시금 이제 북촌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이런 이제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주민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뭐 여러 이제 북촌 센터도 지원하고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좀 비한옥이지만 한옥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집수리를 하는 게 좀 이 지역에 되게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정말 독특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고민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비한옥이지만 한옥도 아름답지만 여기 이제 지역의 비한옥들이 근대 건축물로서 되게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옥만 보존하는 것보다 뭔가 비한옥에서도 이런 역사에 좀 시간들이 쌓여있는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생활집수리 관련해서
좀 이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뭐 누수 결로, 그 다음에 층간 소음도 좀 심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벽체나 이런 게 조금 얇아서 그런 게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후된 창호가 좀 문제다. 그리고 지붕이나 좀 난간 수리, 이거는 어떤 말씀이실까요? 옥상에 제가 사는 저 원소동에 저희 동네 제가 사는 그 빌라 위치가 원소동에서도 최고 뒤에 있거든요. 근데 옥상에 지붕 형태로 이렇게 옛날에 이런 형태로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이렇게 지어져 있는 형태인데 난간이 전혀 없어요. 난간이 없어서 위험해가지고 가고 싶어도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난간이 없어가지고 불안해서 저도 자주는 못 올라가는데 네. 층간소음 제가 쓴 거는 사실 웬만한 층간소음 그냥 참고 사는 편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해서 개입이 되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무서워서 참고 있어야 되고 가서 항의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집이 이게 다 저희가 다 이어져 있잖아요. 지붕에서도 그렇죠. 당연히 이제 소음이 내려오죠. 전달이 되고 벽에서도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소음이 의외로 이제 또 전달이 되는 부분이 배관이에요. 화장실 배관은 맞아. 거기에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온 집이 다 통해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소음이 전달이 되고 소음이 전달되는 요소는 사실 굉장히 많죠. 네, 집수리 뭐 공구 대여나 이런 좀 수렵치 연계한 공구 대여 서비스를 좀 희망하신다고 적어주신 것 같고, 이제 한옥 경관을 고려한 좀 비한옥 집수리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지역의 의견이 있었고요. 저건 정말 네네. 중요해요. 길이 좁아서 이제 이런 집수리 작업이 자체가 너무 어렵죠.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뭐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다고 좀 토로를 해주셨네요. 그거 제일 이렇게 노후된 창호 교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스티커를 붙여주셨고, 그다음에 지붕과 수리가 이제 좀 난간 설치나 어쨌든 좀 수리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좀 두 개가 좀 동일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생활 집수리 관련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옥 경관을 고려한 비한옥 집수리, 그리고 제도적 절차가 좀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거 같이 묶어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묻혀서 출입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노후된 창호 교체나 지역에 이런 수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거는 한옥 경관 고려한 비한옥 집수리와 연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외벽을 쌓는 거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창호는 난간 같은 거는 조금 어떤 그죠? 약간 일정한 틀이 같이 해야지. 일정한 형태로 같은 집에서 좀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효과가 크고 우리 마을 전체가 다 좀 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개별 집수리 말고 마을 집수리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집수리단의 주민분들 집수리단 양성을 통해서 좀 이런 생활집수리에 대한 내용을 좀 주민분들이 스스로,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 집수리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집수리 기술을 좀 내가 교육을 받아서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리 기술은 좀 내가 고쳐서 쓰고, 이제 그런 내가 기술을 익힌 거를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좋네요. 네네. 이거는 어디 해결에 하면 좋을까요? 이쪽에 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네. 이쪽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저 모든 게 다 되려면은 협의체가 좀 많은 그러니까 그 3분의 2 정도의 협의체가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일정한 그 협의체, 주민협의체? 모임이 있어야겠는데요, 그죠? 여러 얘기가 다 나와야 하니까. 주거지 사시는 주민들이 집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실 마련되어 있기는 해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내가 집에 대해서 좀 안다. 용어를 좀 익숙하게 습득을 하니까 이제 업체가 와도 아는 거죠. 업체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또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대한 이제 시민분들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발전을 해나갈 예정이긴 해요. 사실 그 집수리 지원 사업도 2015년부터 지금 꾸준히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1,700가구 정도가 이제 집수리 지원 받으셔가지고 집을 고치셨거든요. 그 집수리 지원 제도의 이름은 서울 가꿈주택이라는 이제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사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이에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돈 직접 드리는 사업이 하나 있고 융자 사업이 또 있어요. 돈을 빌려드리는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둘 중에서 사실 좋은 사업은 돈을 드리는 쪽이 가장 더 좋은 부분이긴 하죠. 저기 말씀해 주신 어려움들 있으시죠? 노후된 창호 교체 가능하세요. 이 가꿈주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붕에 옥상 난간 이걸로 설치 가능하세요. 왜냐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 누수, 그 다음에 이제 외벽 발수 뭐 다 가능하세요. 다 지원을 해드려요. 네. 그런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꿈주택으로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랑 다세대 연립이 지원이 달라요. 지원 비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굉장히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거는 한 올해 3월 정도에는 올해 사업이 이제 완성돼 가지고 공고가 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되 우리 동네만을 위한 어떤 거는 활성화 사업에 충분히 담아가지고 주민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되게 좀 오늘 말씀하신 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꿈주택 지원사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공시지가의 상한가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또 하나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좀 북촌 특성에 맞는 그런 좀 외벽 개선이나 경관 개선을 연계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플러스 또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또 연계 사업으로 또 이제 골목길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